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만약저라면 이번에 연식 개선을 한 G80 어떤 구성으로 구매할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친구는 E클래스, 5시리즈, A6 그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차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시승해보시고 저것도 시승해보시면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장단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약간 더 중후한 매력, 조금 더 나은 유지보수 난이도, 이걸 생각했을 때는 꽤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E클래스는 내년에 풀체인지, 5시리즈는 내후년에 풀체인지, 그리고 이 G80은 내년 혹은 내후년쯤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출고 대기가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지금 주문했을 때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친구 같네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친구의 구성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죠. 일단 첫 번째로는 가솔린 2.5 터보냐 가솔린 3.5 터보냐 이거부터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가솔린 2.5 터보는 2500cc 4기통 약 304마력 43토크, 3.5 터보는 6기통으로 바뀌면서 380마력 54토크, 복합연비는 대략 한 8km 정도가 나오고요. 2.5 터보가 한 10km 정도 나왔던 걸 생각했을 땐 20% 정도 기름을 더 먹는다. 근데 2.5 터보도 충분하고도 충분한 그런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나가는 G80 10대 중 한 8대는 이 2.5 터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거, 나는 막 쏘고 밟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4기통과 6기통은 유지비 차이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약간 더 무난한 거 원하신다면 이 2.5 터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3.5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2.5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다음은 2륜, 4륜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4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4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구동력을 얘가 좀 알아서 잘 분배를 해주는 그런 똑똑한 면이 있고, 이 정도 급의 차량에서는 그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2륜보단 4륜이 좀 더 인기가 많은, 판매량은 10대 중에 2륜이 한 3.5대, 4륜이 6.5대 그 정도 비율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G70 같은 차량이었으면 2륜으로 갔겠지만 G80이기 때문에 4륜 구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량의 외장 색상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제 색상은 화이트, 실버, 이거 G색, 블랙, 남색, 토마토색, 와인색, 모래색, 펩시색, 한라산 그린, 그리고 한 70만원 정도 더 내면 이런 무광 화이트, 무광 실버, 무광 G색 이렇게 한 13가지 정도의 컬러가 있는데, 무광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 이제 도색을 하잖아요. 그럼 색깔 맞추기가 정말 힘든, 나중에 전바기가 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추가되는 가격도 적지 않죠. 그래서 유광에서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실물로 봤을 때는 이런 모래색이나 똥파리색, 녹색 다 괜찮았는데, 이런 건 이제 사자마자 한 3,400 정도는 감가를 먹고 시작하는 정말 불쌍한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타는 차량이 블랙인데 이제 관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야, 진짜 깜장색 차 사면 안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냥 제일 무난하고 나중에 팔 때 세탁기 한 대 값은 더 받을 수 있는 이 화이트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 모델이냐 스포츠 모델이냐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역시나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앞에서 보이는 범퍼, 그리고 여기 있는 휠은 아니지만 스포츠 전용 휠, 전자제어 서스펜션,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브레이크, 나파 가죽 내장재, 이런 친구들이 뭉탱이로 들어가는 친구인데요. 이런 기능 다 좋지만 굳이 이런 친구들까지는 필요 없다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앞에 범퍼를 일반이 아닌 이렇게 생긴 스포츠 범퍼로 해달라면 되니까 그냥 그때 가서 바꾸기로 하고요. 일단은 기본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휠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제 기본으로는 이런 18인치 약간 정갈하게 생긴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간 친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130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1인치가량 커지면서 조금 더 정숙한 컨티넨탈 타이어, 약간 더 좋은 성능의 브레이크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 밑에 있는 친구도 기능은 다 똑같은데 디자인만 다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20인치는 이 휠 말고도 약 110만원 상당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같이 들어가니까 이 휠은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차피 프리뷰 옵션은 선택할 거니까 디자인적 요소가 가장 큰 이 친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내장재를 알아보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블랙과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 150만원가량을 추가하면 시트에 퀼팅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곳곳에 알루미늄 내장재가 들어가는 그런 친구로 바꿀 수 있고, 이런 블루 컬러의 인테리어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 300만원을 추가한다면 천연 가죽을 좀 더 가공해서 만든 나파 가죽의 시트로 바뀌는데, 이렇게 보시듯 우드 그레인도 들어가고 새로운 색상도 두 가지 정도 추가가 되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50만원짜리 디자인
셀렉션 1도 이런데 알루미늄 들어간 것만 해도 느낌이 확 다르다. 하다못해 이 센터도 여기 보시면 인조 가죽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런 걸 좀 중요시하긴 하는데 이 G80은 이런 게 더 중요한 차량이니까 보시듯 이렇게 플라스틱이냐 가죽이냐 이런 거는 차이가 좀 크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키지 옵션인데 이렇게 묶어서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옵션을 다 넣을 거야 했을 때는 당연히 좋겠지만 보다 보면 하나하나씩 좀 필요 없는데 낑겨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파퓰러 패키지라 되어 있지만 파퓰러가 아니라 그냥 지네가 팔고 싶은 거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옵션은 14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통짜 유리 썬루프인데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SUV에서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단에서는 천장이 좀 많이 낮아져서 뒷자리에 성인이 타면 뭐 좀 신경 쓰일 정도의 그런 높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꺼리게 되는 그런 친구 같고요. 그 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전면 유리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보, 현재 속도, 각종 경고등, 크루즈 컨트롤 정보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데 다른 차량들보다 한 2배 가까운 그런 가격을 받고 있는데 12인치로 굉장히 큰 그런 HUD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 나름 납득을 할 수 있는 친구 같고요. 이 친구는 안전 편의 둘 다 잡은 친구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0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첫 번째는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로 시트 안에 한 18개의 그런 공기주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장거리 운전 시 정말 좋은 옵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감질만 나긴 하지만 스트레칭 모드도 들어가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뭐 시트를 감겨주거나 풀어주거나 그런 기능도 있는 친절한 친구. 그리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은 쉽게 말해 문을 살짝만 닫아도 차량이 알아서 싹 잠가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이거 왜 넣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간간히 이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타다 보니까 야 없으면 진짜 좀 감성이 없다. 야 이 정도급 차량인데 이게 없어? 생각이 한 번씩 드는 그런 옵션인데 내 차에 손님이 자주 타 한다면 이 옵션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 잘못 닫았네? 하고 문을 다시 열다가 이 모터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마 오늘 옵션 중에 제일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200을 태워 하는 생각으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0만원짜리 하이테크 패키지로 기존 8인치짜리 그 반쪽짜리 계기판이 12.3인치 풀사이즈로 바뀌는데요. 이 옵션의 핵심은 이게 아닌 이 지능형 헤드램프인데요. 쉽게 말해 오토 상향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요즘 너도나도 다 달고 나오는 그 스마트 하이빔이 아닌 좀 더 똑똑한 친구, 앞 차량이나 맞은편 차량을 인식해서 딱 거기에만 상향등을 꺼주는 항상 상향등을 켜고 다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야, 이 수건도둑님 이거 뭐 벤츠 BM에 비하면 너무 구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은 이제 헤드램프 한 짝에만 400씩 하는 그런 무식한 친구들인데 걔네들이랑 비교를 할 순 없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냥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다. 야간 운전이 많아? 그럼 진짜 후회 없을 친구다. 그 생각이 바로 들었고요. 저는 주행할 때 계기판은 거의 안 보는 사람이라서 뭐 이 계기판은 그렇게 체감이 크진 않겠지만 이 헤드램프 때문에 이 친구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80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으로 일단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이제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로 그러니까 전방 카메라가 여기에 앞에 주행 상황을 투영해주고 거기에 유도선을 꽂아서 좀 더 직관적으로 한 그런 내비게이션과 내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해당 방향의 영상이 계기판에 띄어지는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내가 후진할 때 물체와 충돌 위험 시 제동을 도와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을 다 안 쓰기도 하고 뭐 G80보다 큰 차를 운전해도 서라운드 뷰는 안 보게 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로 기존엔 이제 고속도로 주행보조 1 하지만 이 친구는 2로 내가 방향지시등만 넣으면 차선을 알아서 바꿔주는 기능도 포함 기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까지만 인지하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교차로 교차 차량,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고요. 기존에도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는 있었지만 이 친구는 진출입로에서도 인식을 해서 감속을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평소에 주행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뭐 가속이나 감속 그런 거를 얘가 학습해서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해주는 그런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쫙 당겨줘서 피해를 감소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는데요. 저는 고속주행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값어치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0만원 상당의 2열 컴포트 패키지로 2열 수동선 커튼, 그랜저급 이상에서 들어가는 뒷면 전동 커튼, 운전석과 조수석 2열까지 각자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는 3중 공조, 고급 차량의 필수 옵션인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하나하나가 체감이 큰 그런 옵션이지만 뭐 제 차에는 손님이 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50만원짜리 2열 컴포트 패키지 1과 2로 방금 설명드린 구성에 2열에도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2열 목베개와 화장 거울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그러니까 2열 전동 통풍 시트, 목베개, 화장 거울 여기에 250을 태워야 하는데 이 옵션이 필요할 정도다? 그럼 그냥 지구공을 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는 방금 설명드린 2열 컴포트 패키지에 한 250만원을 더 추가하면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 한 개씩 총 2개가 추가되는데요. 사제로 하면 이보다 기능이 더 많은 게 한 반값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로 기존 9개의 그 일반 사운드가 2배 늘어난 18개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로 바뀌는데요. 원래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 들어간 차량을 탔다가 안 들어간 차량을 타니까 야, 이 음질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확실히 입체적인 사운드가 확 다르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차에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해서 꼭 선택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75만원짜리 빌트인 캠 패키지로 그냥 순정 블랙박스와 보조 배터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음성 녹화도 안 되고 화질도 아쉽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대로 나온 G80인데요. 확실히 화이트가 깔끔하고 휠도 20인치로 이쁘고 정말 도로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그런 친구인데요. 견적선은 이제 2.5 터보, 4륜, 5유니 화이트, 스포츠가 아닌 기본 모델, 전자제어 서스펜션 포함 20인치 휠 타이어, 브라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렉시콘 사운드 이렇게 추가하니까 최종 차값은 약 6,800에서 6,900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세금까지 낀다면 한 7,400 그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할부는 전액으로 했을 때 36개월 기준 한 198만원, 60개월 기준 124만원. 제가 만약에 구매한다면 선수금 한 3,000 그 정도를 넣었을 것 같아서 4,380을 입력을 해서 60개월로 끊으면 월 약 82만원, 36개월로 끊으면 130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